지금부터 대한민국의 디지털 대전환 추진 과정에서 혁신 벤처기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혁신 벤처기업 성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디지털 대전환과 혁신 벤처 육성을 위한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혁신 대전환위원회 박영선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제 바야흐로 정말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대전환을 얼마나 빠르게 또 얼마나 연결을 잘해서 하느냐가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지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은 속도이고 디지털은 연결이고 디지털은 투명입니다. 지난해의 벤처 투자액이 사상 최대인 7조를 넘어섰고 이러한 코로나19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대한민국은 벤처 혁신 기업이라는 새로운 성장 엔진에 불을 붙이면서 11년 만에 처음으로 지난해 경제 성장률 4%를 달성했습니다. 앞으로 5년도 대한민국의 성장 엔진은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대기업 위주의 경제 프레임에서 이제는 혁신 벤처기업, 중소기업이 중심이 되는 그러한 국가로의 변모가 강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가장 큰 지름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수출 그 내용을 들여다보더라도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수출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죠. 그것은 그만큼 우리나라의 강소기업이 그만큼 많아지고 있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제가 지난 9월부터 12월까지 미국에 약 100여일 정도 있었는데 미국에서 만난 사람들이 정말로 저에게 많은 질문들을 했습니다. 그 질문들의 대부분이 한국의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의 성장세가 어떻게 이렇게 빠르냐, 이러한 질문들이 상당히 많았고요. 또 하나는 대부분의 국가가 대부분 서플라이 체인에 문제가 생겨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셧다운을 했기 때문에 이게 납기를 마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런데 어떻게 한국은 이렇게 서플라이 체인에 큰 어려움 없이 납기를 맞춰서 이렇게 공장이 돌아가고 또 혁신 벤처 기업들의 그 기술력이 향상될 수 있느냐,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했고 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한국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고 있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제 디지털 대전환 분야의 3대 핵심은 차세대 반도체, 융합바이오, 그리고 양자기술,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결국은 기술은 비즈니스의 씨앗이요, 그리고 혁신, 첨단 기술은 사회의 체제를 바꾸는 성장 엔진이고 원동력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바로 우리의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핵심 주역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5년 정말 어떠한 사람이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 그 발전 속도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IT 강국에서 ICT 강국으로 거듭나던 대한민국이 2008년부터 클라우드 산업 투자를 막았고 또 정보통신부를 없애고 과학기술을 천대시했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사실은 잃어버린 그 5년 때문에 중국에 추월당하는 그러한 아픔을 겪어야 했었고요. 이제 다시 IT 강국에서 ICT 강국, 그리고 디지털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났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들려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전 세계의 추격 국가에서 글로벌 선도 국가가 되는 디지털 강국 코리아가 되기 위해서 함께 힘을 합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질문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또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더 개선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벤처투자협회 고영합니다. 지금 우리 창업 활성화는 국가적으로는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 창업 활성화는 아주 지금 대단히 더딘 상태에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특히 지방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 창업 활성화가 대단히 중요한데, 지금 지역 창업 활성화의 거점이 저는 창조경제혁신센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전국에 한 17군데가 있지만은 다 그렇게 활성화된 건 아니고 제가 볼 때 지금 제주, 전라남도, 그다음에 강원 가장 그 취약한 지역에 있는 이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금 성과를 제일 많이 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고민을 해보셔야 할 것 같고. 반갑습니다. 한국 엑셀러레이터 협회장 이준배입니다. 지금은 창업과 초기 육성을 벤처 중기부가 자본시장에서의 투자 관리는 금융위가 전담하고 있어 두 부처 간의 벤처기업에 대한 인식, 투자자를 바라보는 관점이 상이하기에 벤처 육성과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본시장 투자를 관장하는 성장금융 역시 초기 벤처시장에 대한 관심만 가질 뿐 그 영역에 대한 이해나 변화의 적응에는 미진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자본시장의 금융위와 벤처시장의 중기부에 중간에서 껴있는 투자에 대한 이 규제들을 그리고 이 모순들을 제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장 참 그 브레이킹의 과정을 거치면서 발전하고 있는 분야가 잘 아시죠? 블록체인하고 가상자나 비트코인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분야들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저희 나라에는 여기에 대한 규제가 아마 세계에서 첫 번째 내지 두 번째로 강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이재명 후보님께서 마침 이런 여러 가지 분야들을 아주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걸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계속 기대하고 큰 관심과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한국여성벤처협회 오세현 상근부의장입니다. 먼저 기존의 보편적인 여성기업 육성정책의 패러다임을 좀 전환해서 혁신형 여성기업에 초점을 맞춘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혁신정책을 주도하는 산업부문에서 전문 여성 인력의 벤처 창업 확대와 여성기업의 기술 혁신 역량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및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성기업의 혁신 성장을 위한 자금 공급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마켓컬리가 같은 여성 벤처기업의 스케일업 성공 사례가 다수 출연하여 벤처 창업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여성 벤처 창업 펀드 확대 조성, 혁신형 여성기업 전용 특별 보증 프로그램 신설 등이 적극 건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핀텍 산업협회의 부회장 맡고 있는 권영탁입니다. 굉장히 치열한 경쟁과 그리고 공정한 경쟁이 뒷받침되어야 이 혁신이 일어날 수 있고 그 혁신을 먹고 사는 유니콘들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유니콘 100개 그리고 일자리 100만 개를 만들기 위해서 한국 핀텍 산업협회에서 제안드린 정책 지원 요청 사항들은 대략 한 9가지 정도 되는데 그거는 이제 본장에 있으시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핀텍 산업협회가 유니콘 100개를 만드는 데 있어서 크게 일조할 수 있도록 앞으로 꾸준히 혁신의 방향성 그리고 그 의지를 잃지 말고 더욱 속도를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화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지방 소멸 문제, 이제 올해 예산부터 아마 지방 펀드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잘 활용하시는 게 일단은 중요할 것 같고요. 이제 이러한 지방 소멸 문제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디지털 대전환위원회에서 발표한 공약 가운데 디지털 인재 100만 양성, 여기에 지방의 거점 대학을 활용을 해서 여기를 소프트웨어 교육의 거점화하는 그 공약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제 작동이 되면 아마도 이 지방 소멸 이 부분에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창조경제혁신센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제주도, 전남, 강원 이분들의 성공 비결은 그 지역의 특성을 잘 살렸다는 거죠. 지금 현재에도 이런 어떤 좋은 입지 조건을 갖춘 곳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대전은 카이스트가 옆에 있고 지역마다 얼마만큼의 새로운 특색을 잘 살려나가느냐. 그래서 이런 어떤 지역 특화와 그 지방 펀드가 잘 연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추진을 좀 많이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준배 이제 회장님이 이제 벤처 투자청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이 필요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는 금융위하고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금융위는 기존의 은행권을 중심으로 한 것이고요. 지금 벤처 투자와 관련된 이 자금들은 금융위를 거치지 않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벤처 투자청을 만든다 그러면 금융위가 가만히 있을까요? 그러면 금융위의 그 규제를 받겠냐? 아, 그건 싫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계속 문제가 되는 건데요. 사실 그 오갑수 회장님의 블록체인 문제도 사실은 금융위하고의 문제이고요. 아까 그 핀테크 회장님의 권영탁 회장님 문제도 금융위하고의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 하준경 교수님이 이 금융개혁이 필요합니다.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하지 않고는 규제를 해결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 틈새에서 이걸 어떻게 정말 용의주도하게 벤처 캐피탈의 성장과 벤처 혁신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 이거 제도를 가져갈 거냐. 이게 정말 지혜가 필요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런 부분에 안목이 있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명확하게 알고 계세요. 리더가 잘 모르면 판단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되면 그게 진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경제를 알고 금융을 알고 블록체인이 뭔지를 알고 가상화폐가 뭔지를 알고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대전환기니까. 지금 이 시기가 정말로 너무나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그 여성경제인협회 오세연 회장님, 네, 그 여성 경제인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나라가 경제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여성의 경제 활동 인구가 얼만큼 되느냐, 이것이 이제 하나의 지표가 됐었는데 지금은 여성 기업인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고 매출이 얼마가 되느냐, 이것도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저는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